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트럼프한테 미군 부대 앞이라도 좋으니까 잠깐만 만나죠. 정말로 트럼프가 자신을 무시하니까 아주 구걸을 한 겁니다. 그것을 어느 외교관이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외교관을 징계에 넘겼는데 징계 처분 중에서도 가장 강한 징계가 뭐죠? 파면입니다. 파면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외교관은 해당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이 사람을 갈기 위해서 항고, 재항고 해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대법원도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교관이 그 당시 파면 처분을 받을 때 문재인의 구글 외교를 폭로한 건데 문재인은 왜 그런 취급을 트럼프로부터 자처했을까요?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딱 감이 잡힐 겁니다. 지금 트럼프 표정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은 그대로 그냥 상대방 눈도 쳐다보지 않고 A4를 들고 읽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결례입니다. 여러분 외교라는 게 이런 결례에서 한번 빵꾸 나면 큰일 나요. 거기다가 여기는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입니다. 부통령이 왔을 때도 또 내리 읽습니다. 낭독을 하는 거죠. 이 자리가 공식 회견 자리라면은 또 보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공식 환담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했던 미국 백악관의 고위 관료들도 도대체 저런 게 어딨나. 여러분 외국인 대할 때는요.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눈을 봐야 됩니다. 그것도 째려보면 안 되고 콕 째려보면 싸우자는 거니까 째려보면 안 되고 부드럽고 온화하게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 이런 메시지를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아주 온화하게 제가 지금 온화하죠. 부드럽게 호감을 주는 인상으로 상대를 쳐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를 쳐다보지 않는 것도 결례인데 아예 내리 A4지를 읽으니까 미국이 얼마나 만나기 싫어했겠습니까? 무시했겠습니까? 그걸 또 트럼프는 참고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을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A4 사이즈를 들고 한국 갔더니 이러더라. 얼마나 무시당하고 세계적인 창피를 당했는지 이 장면 이거 보면 딱 답이 나오죠. 트럼프가 자기 유세장에서 한국 대통령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망신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트럼프는 또 쇼맨십이 강해가지고 이걸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웃깁니다. 이러니 미국인 전체가 웃죠. 대한민국을 뭘로 보겠습니까? 문재인이 이렇게 나라 국격을 다 까먹었습니다. 그 당시 폭로되었던 상황이 뭐냐? 대북 메시지 발신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한국 국민도 원한다. 잠깐만이라도 한국에 좀 둘러가라. 이때 트럼프가 일본에 가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은 바쁘지만 주한 미군 부대 앞에서 만나는 것이라면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이게 뭡니까? 뭐 공식 비공식을 떠나가지고 문재인 보고 주한 미군 부대 정문 앞에 와 있으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일본 방문 후에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아. 이 말은 또 뭡니까? 너 만나는 건 정말 싫다. 쪽팔리고 너는 안 만나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으면 일본 갔다가 주한 미군 부대 잠시 들을 테니까 그 정문 앞에 좀 네가 와 있어라. 이건 사실상 거절치고는 아주 수모에 가까운 거절입니다. 외교상 이렇게 안 합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좀 강한 대통령이라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문재인을 아주 우습게 봐도 아주 지나치게 우습게 보니까 이런 외교적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발견한 외교 공무원이 이건 나라 망신이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흘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청와대가 난리가 났죠. 그러고 나서 청와대는 이 외교관을 한미 정상간 대화를 국회의원에게 유출했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중에서도 가장 강한 징계죠. 그러자 이 외교관은 자기가 뭐 때문에 파면 징계를 받아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고 재판을 신청했어요. 그러면서 파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했습니다. 가처분은 미리 나오는 거죠.
그러자 이 외교관은 2019년 5월 당시, 지금부터 딱 3년 됐네요. 강효상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강효상 의원에게 문재인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 일부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외교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습니다. 이후에 이 외교관은 해당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작년 7월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인용함으로써 파면이 취소돼 버렸습니다. 그러자 외교부의 강경하죠. 그 당시에. 이에 불복해가지고 항고, 재항고를 거듭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이어서 대법원까지도 지난달 11일 최종적으로 이 외교관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외교관은 징계로 받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정상간 통화는 3급 국가기밀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 외교관이 강효상 의원에게 알려준 내용 중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대북 메시지 발신 차원에서 필요하고 한국 국민이 원한다는 취지로 방한을 요청했고 트럼프는 아이고 미군 부대 앞에 나와라 잠깐 보고 갈게 하는 식으로 거절을 한 거죠. 그러면서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아주 강하게 격노를 하게 되죠. 청와대가 격노하니까 외교부도 격노하면서 강경화가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그런데 아직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사실관계도 파악하기 전인데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용납할 수 없다 하면서 징계를 강행합니다. 그래서 파면 결정까지 끌고 가버립니다. 사실상 청와대의 지침이 하달된 상태에서 외교부는 절차적인 하자도 무시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법조인을 징계의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법령을 어기고 강행했으니까 이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재판을 걸은 겁니다. 그리고 또 외교부는 이 외교관을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형사 고발까지 합니다. 그래 놓고는 정작 이 외교관이 유출한 내용이 기밀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 기밀 유출 여부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재인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을 정리한 통화 요록, 이게 필요하다는 게 외교관의 주장입니다. 자신을 처벌하려면 증거를 내봐라. 그런데 외교부는 통화 요록 자체가 기밀에 해당된다면서 재판부에 이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통화 내용은 안 보여주고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 이거는 정부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불법이잖아요. 이에 이 외교관에 대한 형사재판은 물론 이 외교관이 제기한 파면 취소 소송도 3년 가까이 그냥 공전 중입니다. 안 내니까. 그 파면을 하려면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제시를 안 하는 거죠. 증거 자료를 제시를 안 하는 겁니다. 애초에 이 외교관이 파면 효력 정지 가처분에 나선 것도 재판 지연으로 인해서 피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 외교관은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 측에서 자료를 내놔야 처벌을 하거나 말거나 하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윤석열 정부는 이 외교관을 아시아 태평양 연구부 업무 지원 담당으로 보임시킵니다. 이거는 어거지니까 정권 바뀌었죠. 대통령 바뀌었죠. 그대로 보임시킨 겁니다. 특히 윤석열의 외교부는 기존에 없던 자리를 신설해 가면서 이 외교관한테 직위까지 부여합니다. 복직 판결 뒤에도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무보직 대기 상태가 이어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거기다가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 등 역내 외교 이슈가 많아지면서 관련 연구부서의 인력 수요가 늘었고 이 외교관이 외교관으로 쌓아온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씩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의 이 졸렬하고도 비겁한 처사, 정작 처벌을 원한다면 무슨 대화 내용이 있었는지 그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왜 제출 안 했을까요? 그보다 더 쪽팔리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출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죽 망신스러우면 법원에서 제출해라 하는데도 제출을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감추어진 더 웃기는 내용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석이 가능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시에 문재인을 얼마나 우습게 봤느냐 하면 그 외에 들리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외신에서 이렇게 소개되는 이야기들을 봐도 문재인과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 언사까지 나올 정도로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완전 국제 망신, 세계적인 망신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제서야 좀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야, 그때 당시에 저도 이 관련 영상을 여러 개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국가망신도 국가망신이고 또 웃기기도 하고, 잠깐만 그 미군 부대 들러가는 길에 정문 앞에서라도 잠깐만 만나줘. 이게 일국의 대통령이 할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정상간 통화에서 할 이야기예요. 참으로 한심한 문재인. 지금 제가 건별로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서는 이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문재인의 다른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은 또 할 기회가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